안녕하세요. 책방 순이입니다. 오늘은 톨스토이의 바보 이반의 이야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 옛날 옛적 어느 나라의 어떤 지방에 한 부유한 농부가 살았다. 그에게는 군인 시몬과 뚱보 타라스, 바보 이반이라는 세 아들과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딸 마르다가 있었는데 마르다는 귀머거리의 벙어리였다. 군인 시몬은 싸움터에 나가 왕을 섬겼고 뚱보 타라스는 도회지의 상인을 찾아가 장사를 배웠으며 바보 이반은 마르다와 집에 남아서 허리가 굽을 때까지 땅을 갈았다. 군인 시몬은 높은 지위와 넓은 토지를 얻고 귀족의 딸과 결혼했다. 급료도 많고 토지도 많았지만 수지를 맞출 수가 없었다. 남편이 벌어들인 것을 그의 귀부인 아내가 모두 낭비했기 때문에 늘 돈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래서 군인 시몬은 소득을 거둬들이기 위해 자신의 농장으로 갔지만 마름이 말했다. 돈이 어디에서 생길 수 있겠습니까? 소도 연장도 말도 쟁기도 썰에도 없어요. 우선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돈이 생기게 됩니다. 군인 시몬이 아버지를 찾아가 말했다. 아버지는 부유하지만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아버지가 가진 것을 분배해서 저에게 3분의 1만 주세요. 그럼 제 토지를 경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늙은 아버지가 말했다. 넌 내 집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어. 그런데 왜 내가 너한테 내 재산의 3분의 1을 주어야 하지? 그건 이방과 마르다에게 불공평한 일이야. 이에 시몬이 대답하기를 이반은 바보이고 마르다는 노처녀에다 귀머거리 벙어리예요. 그 애들한테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죠? 이반의 말을 들어봐야겠다. 그러자 이반이 말했다. 형이 원하는 것을 주세요. 그렇게 군인 시몬은 아버지의 재산에서 그의 몫을 챙겨갔고 왕을 섬기기 위해 다시 떠났다. 뚱보 타라스 역시 많은 돈을 끌어모으고 상인의 딸과 결혼했지만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원했다. 타라스 역시 아버지를 찾아와 말했다. 제 몫을 주세요. 하지만 늙은 아버지는 타라스에게도 재산을 나눠주길 원하지 않았다. 넌 여기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어. 이반이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벌어들였는데 어째서 이반과 마르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해야 하지? 이에 타라스가 말했다. 이반에게 뭐가 필요하죠? 이반은 바보예요. 아무도 이반과 결혼하려 하지 않을 거고 벙어리 마르다 역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반아, 내게 곡식의 반을 내놔라. 가축 중에선 내가 농사 짓는 데 필요 없는 저 회색 종마만 가져가야겠다. 이반이 웃으며 말했다. 형이 원하는 대로 해요. 내가 이래서 좀 더 벌게요. 그렇게 그들은 타라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고 타라스는 곡식을 도회지로 실어 나르고 종말을 가져갔다. 이반에게는 늙은 암말 한 마리만 남았고 이반은 종전대로 농사를 지으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양했다. 2. 이때 늙은 악마가 그 형제들이 재산 분배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헤어진 것을 보고는 화가 났다. 그래서 꼬마 도깨비 셋을 불러냈다. 군인 시몬과 뚱보 타라스,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세 형제가 있다. 당연히 서로 싸웠어야 했는데 평화롭게 살면서 우애 있게 지내고 있어. 바보 이반이 이 일을 모두 망쳐놨다. 이제 너희 셋이 가서 그들 형제가 서로의 눈을 도려낼 때까지 못살게 괴롭혀라. 그 일을 할 수 있겠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할 참이냐? 우선 그들을 몰락시키겠어요. 먹을 게 빵 한 조각도 남지 않을 때 함께 붙어 있게 만들면 틀림없이 서로 싸울 거예요. 꼬마 도깨비들이 말했다. 옳거니 너희가 내 말을 잘 알아들었구나. 가서 녀석들을 떼어놓기 전에는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마. 그랬다간 산채로 너희의 가죽을 벗겨버릴 테다. 꼬마 도깨비들은 늪으로 사라졌고 어떻게 일에 착수할 것인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 가장 가벼운 일을 맡기 위해 논쟁하고 또 논쟁했지만 결국 제비를 뽑아 누가 어떤 형제를 상대할 것인지 정하기로 했다. 만약 먼저 임무를 마치면 그렇지 못한 꼬마 도깨비를 도와주기로 했다. 꼬마 도깨비들은 제비를 뽑았으며
누가 성공하고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알기 위해 다시 늪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약속한 날이 되자 꼬마 도깨비들이 다시 늪에 모였다. 그리고 각자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말하기 시작했다. 군인 시몬을 떠맡은 첫 번째 꼬마 도깨비가 말했다. 내 일은 아주 잘 되고 있어. 내일 시몬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거야. 동료 도깨비들이 물었다. 어떻게 했는데? 우선 시몬을 대담하게 만들어서 왕에게 온 세상을 정복하겠노라고 큰소리치게 했어. 왕이 그를 대장으로 임명해서 인도 왕과 싸우도록 보냈지. 그들은 전투를 치르기 위해 만났지만 전날 밤 내가 시몬의 막사에 있는 모든 화약에 물을 뿌리고 셀 수도 없이 많은 인도 왕의 밀집 병사들을 만들었지. 시몬의 군사들은 자신들을 에워싸고 있는 밀집 병사들을 보고 겁을 집어먹었어. 시몬이 그들에게 발포를 명령했지만 총과 대포는 발사되지 않았지. 그러자 시몬의 군사들이 기겁을 해서 양처럼 달아나기 시작했고 인도 왕이 그들을 모두 해치웠어. 시몬은 치욕을 당했지. 토지를 빼앗겼고 내일 처형되기로 돼 있어. 이제 내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안 남았어. 집으로 달아날 수 있도록 감옥에서 도망치게 만드는 거야. 내일 그 일만 끝내면 너희 중 누구라도 도울 수 있어. 그 다음 타라스를 책임진 두 번째 꼬마 도깨비가 자신이 한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난 도움이 조금도 필요 없어. 내 일도 아주 잘 되고 있으니까. 타라스는 일주일 이상 버티지 못해. 우선 난 타라스를 더 탐욕스럽고 뚱뚱하게 만들었어. 눈에 보이는 건 뭐든 사고 싶어 할 만큼 탐욕에 빠져버렸지.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을 사들이느라 많은 돈을 썼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어. 돈을 빌려서 말이야. 그 빚이 타라스의 목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타라스는 결코 그 빚을 청산할 수 없어. 일주일 안으로 지금 만기가 돌아오고 그 전에 난 타라스를 완전히 파산시킬 거야. 그럼 타라스가 빚을 갚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고 나서 두 꼬마 도깨비들이 입안을 맡은 세 번째 도깨비에게 물었다. 넌 어떻게 돼가고 있어? 내 일은 엉망이야. 우선 난 입안의 배를 아프게 하려고 물에 침을 뱉은 다음 입안의 들에 나가서 돌을 단단히 박아 넣었어. 입안이 땅을 갈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바보가 쟁기를 끌고 나와서 고랑을 짓기 시작하는 거야. 배가 아파 신음하면서도 일을 멈추질 않았어. 내가 쟁기를 부러뜨렸더니 집에 가서 다른 쟁기를 갖고 나와 또 일하기 시작하는 거야. 몰래 땅 밑으로 기어들어가 쟁기에 나를 꽉 붙잡았지만 오래 버틸 수가 없었어. 입안이 쟁기를 힘껏 누르자 날카로운 날에 손을 베이고 말았으니까. 입안은 작은 고랑 하나만을 남겨놓고 땅을 전부 갈았어. 친구들아, 와서 날 도와줘. 입안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노력은 허사가 될 거야. 만일 그 바보가 땅을 갈아서 일을 계속하게 되면 그 형제들은 결코 부족함을 모르게 돼. 입안이 두 형을 모두 먹여 살릴 테니까. 군인 시몬의 꼬마 도깨비가 다음날 도우러 가겠다고 약속했고 그들은 그렇게 헤어졌다. 3. 이반은 작은 고랑 하나만 빼고 모든 땅을 갈아 일궜다. 그리고 마저 끝내기 위해 다시 들에 나왔다. 배가 아팠지만 쟁기질을 마쳐야 했다. 이반은 마구 줄을 풀고 쟁기를 돌려 일을 시작했다. 고랑을 따라 땅을 한번 갈고 다시 돌아오려는데 마치 쟁기가 뿌리에 걸리기라도 한 듯 잘 끌리지 않았다. 꼬마 도깨비가 다리로 쟁기 끝을 휘감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참 이상한 일이야. 여기엔 뿌리 같은 게 전혀 없었는데. 이반은 고랑 속으로 손을 깊이 집어넣고 더듬었다. 그리고 부드러운 뭔가가 만져지자 꽉 움켜쥐고 밖으로 꺼냈다. 뿌리처럼 거무스름했지만 꿈틀거리며 움직였다. 뜻밖에도 살아있는 꼬마 도깨비였다. 정말 보기 싫게 생겼군. 이반이 손을 들어 쟁기 위로 내던지려 하자 꼬마 도깨비가 끽끽 울면서 외쳤다. 절 해치지 마세요. 그럼 뭐든지 할게요. 뭘 할 수 있는데? 뭐든 말씀만 하세요.
이반은 머리를 극적거렸다. 난 배가 아파. 낫게 해줄 수 있어? 물론이죠. 그럼 해봐. 꼬마 도깨비는 고랑 안으로 들어가 뭔가를 찾아 돌아다니며 발톱으로 긁어모았다. 그리고 작은 뿌리 3개를 들고 나와 이반에게 주었다. 봐두세요. 누구든 이 뿌리 하나를 삼키면 어떤 병이라도 낫게 돼요. 이반은 뿌리를 받아 그중 하나를 삼켰다. 그러자 복통이 그 즉시 사라졌다. 꼬마 도깨비가 다시 놓아달라고 빌었다. 바로 땅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다시는 안 나올게요. 좋아, 그렇게 해. 신이 함께 하기를. 이반의 입에서 신이라는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꼬마 도깨비가 물에 던져진 돌처럼 땅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오직 구멍 하나만 남았다. 이반은 다른 뿌리 2개를 모자 안에 넣고 쟁기질을 계속했다. 고랑 끝까지 땅을 갈고 나서 쟁기를 돌려 집으로 향했다. 이반은 마구를 풀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반의 형인 군인 시몬과 그의 아내가 저녁을 먹고 있었다. 시몬은 토지를 몰수당하고 가까스로 감옥에서 탈출했으며 아버지의 집에 얹혀 살기 위해 돌아와 있었다. 시몬이 이반을 보고 말했다. 함께 살려고 왔다. 내가 다른 지위를 얻을 때까지 나와 내 형수를 부양해라. 좋아요. 이곳에서 지내세요. 그러나 이반이 식사를 하려고 막 자리에 앉았을 때 시몬의 귀부인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더러운 농부와 같이 밥을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자 군인 시몬이 말했다. 내 형수가 너한테 냄새가 난다고 하니 넌 밖에 나가서 먹는 게 좋겠다. 좋아요. 그렇지 않아도 밖에서 밤을 보내야 하거든요. 암말에게 풀을 먹여야 해요. 이반은 빵과 외투를 들고 밖으로 나가 암말을 데리고 박목장으로 갔다. 4. 그날 밤 시몬의 꼬마 도깨비가 일을 끝내고 약속대로 이반의 꼬마 도깨비를 돕기 위해 찾아왔다. 시몬의 꼬마 도깨비는 들에 나가 동료를 찾고 또 찾았지만 대신 구멍 하나만을 발견하게 되었다.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어. 그럼 내가 이반을 맡아야 해. 땅을 다 갈았으니 이제 목초지에서 그 바보와 맞붙어야겠군. 꼬마 도깨비는 목초지로 가서 입안에 건초용 풀밭을 물에 흠뻑 잠기게 했고 그 결과 풀들이 온통 진흙으로 뒤덮였다. 이반은 새벽에 박목장에서 돌아와 큰 낫을 간 다음 풀을 베러 나갔다. 풀을 베기 시작했지만 낫을 한두 번 휘두르자마자 날이 돌아가서 풀을 전혀 벨 수가 없었다. 이반이 잠시 동안 애를 쓰다가 말했다. 안 되겠다. 집에 가서 낫을 고정시키는 연장을 가져와야 해. 그리고 큰 빵도 한 덩어리 가져와야지. 여기에서 일주일을 보내야 할지도 몰라. 풀을 다 벨 때까지는 떠나지 않을 거야. 꼬마 도깨비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바보는 만만치 않은 놈이야. 이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어. 뭔가 다른 수를 써야 해. 이반은 돌아와서 낫을 다시 갈고 풀을 베기 시작했다. 꼬마 도깨비가 몰래 풀밭으로 기어들어가 발뒤꿈치로 낫을 붙잡고 그 끝이 땅속으로 박히도록 만들었다. 이반은 일이 매우 힘들었지만 습지에 있는 작은 풀밭을 빼고 목초지의 풀을 모두 베어냈다. 꼬마 도깨비가 습지 안으로 들어가며 생각했다. 내 발이 잘리는 한이 있어도 풀을 못 베게 만들어야지. 이반은 습지에 이르렀다. 풀은 두꺼워 보이지 않았지만 베어지지 않았다. 이반은 화가 났고 있는 힘을 다해 낫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꼬마 도깨비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낫을 계속 막을 수가 없었고 자신의 일이 실패한 것을 알고는 급히 관목 속으로 몸을 숨겼다. 이반은 낫을 휘두르다 그 관목을 잡았고 꼬마 도깨비의 꼬리를 반으로 잘라버렸다. 풀베기를 끝낸 이반은 누이에게 갈퀴로 풀을 긁어 모으라고 말한 뒤 호미를 베러 나섰다. 이반은 큰 낫을 가지고 갔지만 꼬마 도깨비가 그곳에 먼저 도착해서 큰 낫이 쓸모없도록 호미를 엉클어 놓았다. 하지만 이반은 집으로 가서 작은 낫을 가져왔고 그곳으로 호미를 베기 시작하더니 모든 호미를 거두어 들었다. 이제 귀리를 벨 때야. 이반이 말했다.
꼬리를 달린 꼬마 도깨비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다. 호밀밭에서는 이기지 못했지만 귀리밭에서는 이길 거야. 아침까지만 기다려. 아침이 되어 꼬마 도깨비가 불이 나게 귀리밭으로 갔지만 귀리가 모두 베어져 있었다. 나달이 덜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반이 밤사이에 베어낸 것이었다. 꼬마 도깨비는 부하가 났다. 그 바보가 내 온몸을 베고 날 녹초로 만들었어. 이건 전쟁보다 더 나빠. 저 골치 아픈 바보는 잠도 자지 않아. 아무도 그를 따라가지 못할 거야. 이제 곡식 더미 속으로 들어가 곡식을 썩게 만들어야지. 꼬마 도깨비는 호미를 쌓아둔 곳으로 갔고 호미를 묶은 단 사이로 기어들어가 썩게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다 꼬마 도깨비는 호밀의 열기 때문에 스스로 따뜻해져서 잠이 들고 말았다. 이반은 말에 마구를 채우고 누이와 함께 호미를 실어 나를 준비를 했다. 이반이 호미를 쌓아둔 곳으로 와서 호미를 수레 안으로 던지기 시작했다. 호밀단 2개를 가볍게 던진 후 갈퀴를 다시 밀어 넣었는데 갈퀴 끝이 바로 꼬마 도깨비의 등을 향하고 있었다. 이반은 갈퀴를 들어 올렸고 꼬리가 잘린 채 버둥거리며 몸부림치는 꼬마 도깨비를 보았다. 이 보기 싫은 녀석 여기에 또 온 거야? 아니에요. 첫 번째 도깨비는 내 동료였어요. 난 당신의 형인 시몬의 집에 있었어요. 내가 누구든 너도 이제 끝이야. 이반이 수레로 막 내던지려고 하자 꼬마 도깨비가 소리쳤다. 살려주세요. 그럼 당장에 사라질 뿐만 아니라 뭐든 해드릴게요. 뭘 할 수 있는데 원하는 걸로 군인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군인을 뭐 했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어요. 뭐든 좋아하는 일을 시킬 수 있어요. 군인들이 노래도 할 수 있어? 네, 원하면요. 좋아, 만들어봐. 그러자 꼬마 도깨비가 말했다. 자, 호미를 한 단을 붙잡고 땅바닥에 똑바로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돼요. 오, 다나, 나의 노예에게 명령하노니 짚이 있는 곳에 군인이 보이게 하라. 이반이 호밀단을 붙잡고 땅바닥으로 떨어뜨리면서 꼬마 도깨비가 가르쳐준 대로 말했다. 단이 떨어져 흩어졌고 모든 짚이 군인들로 변했으며 맨 앞에 나팔수와 북채를 든 고수가 있었다. 군인들이 한 연대를 이룰 만큼 많았다. 이반이 웃으면서 말했다. 훌륭해, 멋져. 여자들이 정말 좋아할 거야. 이제 절 보내주세요. 꼬마 도깨비가 말했다. 아니, 난 군인들을 원래대로 만들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좋은 곡식을 다 낭비하게 되니까 다시 호밀단으로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줘. 난 호밀을 타작하고 싶어. 그러자 꼬마 도깨비가 말했다. 이렇게 말하세요. 각 군인들이 지피 되게 하라. 나의 충실한 노예에게 명령하노니. 이반이 그렇게 말하자 군인들이 호밀단으로 변했다. 꼬마 도깨비가 다시 간청하기 시작했다. 이제 절 놔주세요. 좋아. 이반은 꼬마 도깨비를 수레 한쪽으로 밀고 손으로 붙잡아 갈퀴에서 빼냈다. 신이 함께하기를. 이반의 입에서 신이라는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꼬마 도깨비가 물에 던져진 돌처럼 땅속으로 뛰어들었다. 오직 구멍 하나만 남았다. 이반은 집으로 돌아갔고 이반의 또 다른 형인 타라스가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뚱보 타라스는 빚을 갚지 못하고 채권자들로부터 도망쳐서 아버지의 집에 와 있었다. 타라스가 이반을 보고 말했다. 다시 장사를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나와 내 형수를 부양해다오. 좋아요. 원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이반은 외투를 벗고 식탁에 앉았지만 타라스의 아내가 말했다. 이런 시골뜨기와는 함께 앉을 수 없어요. 땀내가 진동을 하잖아요. 그러자 뚱보 타라스가 말했다. 이반아, 너한테 냄새가 심하니 밖에 나가서 먹어라. 좋아요. 이반은 빵을 들고 뜰로 나갔다. 그렇지 않아도 안마를 박목장으로 데려갈 시간이에요. 5. 그날 밤 타라스의 꼬마 도깨비 역시 임무를 마치고 약속대로 이반의 꼬마 도깨비를 돕기 위해 찾아왔다. 타라스의 꼬마 도깨비는 들에 나가 동료를 찾고 또 찾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구멍 하나만 발견했을 뿐이었다. 타라스의 꼬마 도깨비는 목초지로 갔고 습지에서 동료의 꼬리를 발견하고 호밀 그루터기에서 또 하나의 구멍을 찾아냈다.
불운한 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어. 내가 친구들을 대신해서 그 바보와 맞붙어야 해. 타라스의 꼬마 도깨비는 이반을 찾아 나섰다. 이반은 이미 나달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린 뒤 숲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다. 이반의 두 형들은 함께 살기에 집이 비좁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이반에게 나무를 잘라 새 집을 지으라고 말했다. 꼬마 도깨비는 숲으로 달려갔고 나뭇가지 사이로 기어올라 이반이 나무를 베어 넘어뜨리는 걸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반이 나무 하나를 베었지만 나무가 땅에 넘어지지 않고 한쪽으로 기울더니 다른 나뭇가지 사이에 걸리고 말았다. 이반은 장대를 가져다가 지렛대로 삼아 간신히 나무를 땅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또 다른 나무를 베기 시작했지만 다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반은 갖은 노력을 다해 가까스로 나무를 땅에 내려놓을 수 있었다. 이반이 세 번째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고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났다. 이반은 작은 나무 50그루를 베어 넘길 생각이었지만 10그루도 채 베지 못하고 밤이 찾아왔고 몸은 녹초가 되었다. 이반의 몸에서 나오는 더운 기운이 안개처럼 숲으로 퍼졌지만 이반은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또 다른 나뭇가지를 자르려 했지만 허리가 아파 일어설 수가 없게 되자 이반은 도끼를 나무에 찍어놓고 자리에 앉아 쉬었다. 꼬마 도깨비는 이반이 일을 멈춘 것을 알아차리고 즐거워했다. 마침내 완전히 지친 거야. 이제 일을 포기하겠지? 그럼 나도 좀 쉬어야겠다. 꼬마 도깨비는 나뭇가지에 걸터 앉아 낄낄 웃었다. 그러나 이내 이반이 일어나서 도끼를 빼들고 반대편에서 나무를 세게 내리찍자 나무가 곧바로 쿵 넘어졌다. 이런 일을 예상치 못한 꼬마 도깨비는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쓰러지는 나무에 발을 꼭 끼이고 말았다. 이반은 가지를 쳐내기 시작했고 나무에 매달려 있는 꼬마 도깨비를 보게 되었다. 이반은 깜짝 놀랐다. 이 보기 싫은 녀석, 또 너로구나. 난 다른 도깨비예요. 당신의 형인 타라스의 집에 있었어요. 내가 누구든 이젠 너도 끝이야. 이반이 도끼를 들어 막 내리치려고 하는데 꼬마 도깨비가 자비를 구했다. 절 죽이지 마세요. 그럼 뭐든지 할게요. 뭘 할 수 있는데 원하는 만큼 돈을 만들 수 있어요. 좋아, 만들어봐. 꼬마 도깨비는 이반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 떡갈나무 잎을 손에 쥐고 문지르세요. 그럼 금화가 생길 거예요. 이반이 나뭇잎을 손에 쥐고 문지르자 손에서 금화가 떨어졌다. 이건 축일놀이로 안성맞춤이야. 이제 절 놔주세요. 꼬마 도깨비가 말했다. 좋아. 이반은 장대를 사용해서 꼬마 도깨비를 풀어주었다. 자, 사라져. 그리고 신이 함께하기를. 이반의 입에서 신이라는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꼬마 도깨비가 물에 던져진 돌처럼 땅속으로 뛰어들었다. 오직 구멍 하나만 남았다. 6. 이반의 형제들은 집을 짓고 따로 떨어져 살기 시작했다. 이반은 수학을 끝내고 맥주를 양조했으며 추기를 맞아 형들을 초대했다. 하지만 그들은 오려하지 않았고 농부들 축제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반은 다른 농부들과 그들의 아내를 초대해서 대접했고 다소 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다. 그런 다음 여자들이 원을 이루어 춤추고 있는 거리로 나갔다. 이반은 여자들에게 다가가 자신을 위해 노래를 불러달라고 말했다. 그럼 제가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 드릴게요. 여자들은 웃으며 이반을 칭송하는 노래를 불렀고 노래가 다 끝나자 말했다. 자, 이제 당신의 선물을 주세요. 곧 가져올게요. 이반은 씨앗 바구니를 꺼내 들고 숲으로 달려갔다. 여자들은 웃으면서 이반은 바보야 라고 말한 뒤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반이 바구니에 무거운 것을 가득 채워서 돌아왔다. 여러분께 드릴까요? 네, 주세요. 이반은 금화를 한 움큼 집어 여자들에게 던졌다. 금화를 줍기 위해 달려든 여자들의 모습이란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다투어 금화를 주었고 서로 뺏고 빼앗겼다. 한 노파는 사람들에게 깔려 거의 죽을 뻔했다. 이반이 웃으며 말했다. 바보들, 늙은 할머니를 깔고 앉으면 어떡해요? 조용히 하면 더 드릴게요. 이반은 금화를 더 던졌다.
사람들이 가득 몰려들었고 이반은 가지고 있던 금화를 모두 던졌다. 사람들이 좀 더 요구하자 이반이 말했다. 지금은 이게 다예요. 다음에 더 드릴게요. 이제 춤을 춰요. 그리고 나에게 노래를 들려주세요. 여자들이 노래하기 시작했다. 당신들의 노래는 좋지 않나요? 이반이 말했다. 더 좋은 노래가 어디 있죠? 곧 보여줄게요. 이반은 헛간으로 가서 곡식 한 단을 꺼냈다. 그리고 나달을 털어낸 뒤 땅바닥에 떨어뜨리며 말했다. 오 다나, 나의 노예에게 명령하노니 짚이 있는 곳에 군인이 보이게 하라. 곡식단이 바닥에 흩어졌고 수많은 군인들로 변했다. 북과 나팔이 연주되기 시작했다. 이반은 군인들에게 춤을 추며 노래하라고 명령했다. 이반은 군인들을 이끌고 거리로 나갔으며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군인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 뒤 이반은 아무도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면서 군인들을 이끌고 탈곡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시 곡식단으로 변하게 하여 제자리에 놓았다. 그런 다음 이반은 집으로 돌아가 마구간에 누워 잠을 청했다. 7. 시몬은 다음날 아침 그 모든 일에 대해 들었고 이반을 찾아갔다. 그 병사들을 어디에서 데려왔고 또 어디로 데려갔는지 말해봐라. 그게 형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무슨 상관이 있냐고? 병사들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왕국을 손에 넣을 수도 있지. 이반이 놀라워하며 말했다. 그렇군요. 진작 말하지 그랬어요. 형이 원하는 만큼 만들어줄게요. 마르다와 내가 탈곡을 해서 아주 많은 짚을 만들었거든요. 이반은 시몬을 데리고 헛간으로 갔다. 하지만 내가 병사들을 만들면 형이 당장 데리고 떠나야 해요. 그들이 남아있다간 하루에 온 마을 음식을 먹어 없앨 거예요. 군인 시몬은 병사들을 데리고 떠나겠다고 약속했고 이반은 병사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반이 탈곡장에 집 한 다발을 떨어뜨리자 일단의 병사들이 나타났다. 다시 한 다발을 떨어뜨리자 일단의 병사들이 또 나타났다. 이반은 들을 가득 채울 만큼 많은 병사들을 만들었다.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이반이 물었다. 시몬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충분하다. 고맙구나 이반아. 뭘요? 필요하다면 또 오세요. 더 만들어 드릴게요. 이번 철에는 짚이 많아요. 군인 시몬은 그 자리에서 군대를 지휘해 병사들을 모으고 조직했다. 그리고 전쟁을 하기 위해 떠났다. 군인 시몬이 떠나자마자 뚱보 타라스가 찾아왔다. 타라스 역시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 들었고 이반에게 말했다. 그 금화를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가르쳐다오. 장사를 시작할 금화만 있으면 난 온 세상으로부터 돈을 벌어들일 수 있어. 이반은 깜짝 놀랐다. 그렇군요. 좀 더 일찍 말하지 그랬어요. 형이 원하는 만큼 만들어줄게요. 타라스는 매우 기뻐했다. 우선 바구니 3개를 그득 채워다오. 좋아요. 숲으로 가요. 그걸 혼자서는 나를 수 없을 테니 마차를 끌고 가는 게 좋겠어요. 그들은 마차를 몰아 숲으로 갔고 이반은 떡갈나무 잎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말을 한가득 쌓아 올렸다. 이 정도면 되겠어요? 타라스는 크게 기뻐했다. 현재로선 충분하다. 고맙구나, 이반. 뭘요? 더 필요하면 오세요. 나뭇잎은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뚱보 타라스는 마차에 금을 가득 싣고 장사를 하기 위해 떠났다. 그렇게 두 형제 시몬은 싸우기 위해 타라스는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 떠나갔다. 군인 시몬은 왕국 하나를 정복했으며 뚱보 타라스는 장사로 많은 돈을 벌었다. 두 형제가 만났을 때 그들은 서로 병사들을 어떻게 얻었으며 금을 어떻게 얻었는지 이야기했다. 군인 시몬이 동생에게 말했다. 난 왕국을 정복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병사들을 먹여 살리기에 충분한 돈이 없어. 그러자 뚱보 타라스가 말했다. 난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 돈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걱정이에요. 우리 이반에게 가자. 내가 이반에게 병사들을 더 만들게 해서 너한테 주마. 그 병사들로 내 돈을 지키고 넌 이반에게 돈을 더 만들게 해서 나한테 주는 거야. 그럼 내 병사들을 먹여 살릴 수 있어. 그리하여 두 형제는 이반을 찾아갔다. 시몬이 말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내게 병사들이 부족하다. 건초 두세 가리 정도의 병사들을 더 만들어 다오. 이반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싫어요. 더 이상 군인들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어. 약속한 건 알지만 더 이상은 안 만들 거예요. 이유가 뭐냐? 형의 군인들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요전번에 길 가까이에서 땅을 갈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울면서 수레에 관을 싣고 가는 걸 봤어요. 누가 죽었는지 물어보자 여자가 시몬의 군사가 전쟁에서 내 남편을 죽였어요 라고 말했어요. 난 군인들이 악기만 연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을 죽였어요. 더 이상은 만들지 않겠어요. 이반은 완강했고 군인들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뚱보 타라스 역시 이반에게 그 말을 더 만들어 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반은 머리를 내저었다. 싫어요. 더 이상은 만들지 않겠어요. 만들어준다고 약속했잖아. 네, 하지만 더는 만들지 않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 형의 금화가 미가엘 딸의 젖소를 가져갔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말 그대로 가져가 버렸어요. 미가엘의 딸은 젖소를 한 마리 키웠고 그 집 아이들은 그 우유를 먹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아이들이 찾아와서 우유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집 젖소는 어디 있는데? 라고 물었더니 뚱보 타라스의 집사가 와서 엄마에게 금화 세입을 주고 엄마가 집사에게 젖소를 내주었기 때문에 마실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난 형이 그 말을 가지고 놀기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형이 아이들의 젖소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더 이상 형에게 금을 주지 않겠어요. 이반은 완강했고 그 말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두 형제는 다시 떠났다. 그리고 가는 길에 그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논했다. 시몬이 말했다. 이렇게 하자. 내가 나한테 내 군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을 주고 내가 너한테 내 왕국의 반과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병사들을 주는 거야. 타라스가 동의했다. 그렇게 두 형제는 자신들이 소유한 것을 나눠 가졌고 둘 다 왕이 되고 둘 다 부유하게 되었다. 8. 이반은 집에 살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양하고 벙어리 누이와 함께 들에서 일했다. 그런데 이반의 집에서 키우는 개가 병에 걸리고 옴이 올라 거의 죽게 되었다. 이반은 개를 불쌍히 여겼고 누이에게 빵을 좀 얻어다가 모자에 담은 뒤 개가 있는 곳으로 가져가 던져주었다. 하지만 모자가 찢어진 터라 빵과 함께 작은 뿌리 하나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늙은 개는 빵과 그 뿌리를 먹었고 뿌리를 삼키자마자 벌떡 일어서서 장난을 치고 짖으면서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잠깐 사이에 완전히 건강해졌다. 이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랐다. 개를 어떻게 낫게 한 거냐? 저한테 어떤 병이든 낫게 하는 작은 뿌리가 2개 있었는데 그걸 하나 삼켰어요. 그런데 그 무렵 왕의 딸이 병들어 눕게 되었고 왕은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누구든 자신의 딸을 고치는 사람에게 상을 내릴 것이며 만일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자신의 딸을 고치면 그를 사위로 삼겠다고 널리 알렸다. 이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 말했다. 왕이 한 말을 들었니? 너에게 어떤 병이든 낫게 하는 뿌리가 있다고 했으니 가서 왕의 딸을 고쳐라. 그럼 넌 행복하게 살게 될 거야. 알았어요. 이반은 떠날 채비를 하고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었다. 하지만 문 밖으로 나왔을 때 손을 쓰지 못하는 한 거린 여자를 만났다. 당신이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제발 제 팔을 고쳐주세요. 혼자서는 신발조차 신을 수가 없어요. 좋아요. 이반은 거린 여자에게 작은 뿌리를 주면서 삼키라고 말했다. 여자는 뿌리를 삼켰고 병이 나았다. 당장에 팔을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이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반과 함께 왕을 찾아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지만 이반이 그 뿌리를 남에게 주어 왕의 딸을 치료할 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는 이반을 꾸짖기 시작했다. 넌 거린 여자는 동정하면서 왕의 딸은 가엾지 않은 고로구나. 하지만 이반은 왕의 딸 역시 가엾게 생각되었다.
그래서 마구를 채우고 수레 안에 짚을 깐 다음 그 위에 앉아 떠날 준비를 했다. 어디 가는 거냐? 왕의 딸을 치료하려고요. 하지만 왕의 딸을 치료할 게 아무것도 없잖니? 걱정 마세요. 이반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이반이 말을 몰아 왕궁에 도착했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왕의 딸이 건강을 되찾았다. 왕은 크게 기뻐했고 이반을 자신 앞에 데려오게 한 뒤 좋은 옷으로 갈아입혔다. 내 사위가 되어라. 좋아요. 이반은 공주와 결혼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주의 아버지가 죽고 이반이 왕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제 세 형제 모두 왕이 되었다. 9. 세 형제는 왕으로 살면서 통치했다. 맏형인 군인 시몬은 창성했고 자신의 호밀집 병사들로 진짜 병사들을 모집했다. 시몬은 자신의 왕국 전체에 10가구당 병사 1명을 징집하되 각 병사들은 키가 크고 신체와 얼굴이 깨끗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시몬은 그런 병사들을 많이 모아서 훈련을 시켰다. 그리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즉시 병사들을 보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시몬의 삶은 안락했다. 그가 보고 바라는 것은 모두 그의 소유가 되었다. 시몬은 병사들을 보냈고 병사들은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져왔다. 뚱보 타라스 역시 안락하게 살았다. 타라스는 이반이 만들어준 돈을 낭비하는 대신 크게 불렸다. 그리고 자신의 왕국에 법과 질서를 도입했다. 자신의 돈을 금고에 보관하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인두세와 통행세를 만들어냈고 신발과 양말, 옷, 장식품에도 세금을 매겼다. 타라스는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주고 그를 위해 일했다. 모든 이들이 돈을 원했기 때문이다. 바보 이반의 생활도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 이반은 장인을 땅에 묻자마자 왕의 의복을 모두 벗어 아내에게 주며 옷장에 치우도록 했다. 그리고 다시 삼으로 만든 우도과 짧은 바지, 농부의 신을 신고 일하기 시작했다. 난 지루해. 살이 찌고 입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아. 이반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벙어리 누이를 데려와 함께 살면서 전처럼 일을 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지만 당신은 왕입니다. 맞아요. 하지만 왕도 먹어야 해요. 왕궁의 대신 하나가 이반에게 와서 말했다. 급료를 지급할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아요. 그럼 지급하지 마세요. 이반이 대답했다. 그러면 아무도 왕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좋아요. 섬기지 않게 하세요. 그럼 사람들에게 일할 시간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들에게 거름을 나르게 하세요. 거름으로 쓸 수 있는 음식 찌꺼기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와서 말했다. 저 사람이 제 돈을 훔쳤어요. 그러자 이반이 대답했다. 좋아요. 그 돈을 갖고 싶었나 보죠. 그들 모두 이반이 바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이반의 아내가 말했다. 사람들이 당신 보고 바보래요. 괜찮아요. 이반의 아내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그녀 역시 바보였다. 내가 남편을 따르지 말아야 하나?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 했어. 그래서 이반의 아내도 왕비의 옷을 벗어 옷장 안에 지우고 이반의 벙어리 누이에게 가서 일을 배웠다. 그리고 남편을 돕기 시작했다. 모든 현명한 사람들은 이반의 왕국을 떠났고 오직 바보들만 남았다. 아무도 돈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살면서 일을 했다. 제 힘으로 먹고 다른 이들도 도와주었다. 10. 늙은 악마는 꼬마 도깨비들이 세 형제를 몰락시켰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자 직접 알아보기 위해 나섰다. 악마는 찾고 또 찾았지만 새 꼬마 도깨비들 대신 구멍 3개만을 발견하게 되었다. 실패한 게 틀림없어. 내가 처리할 수밖에 없겠군. 악마는 형제들을 찾아 나섰지만 그들은 더 이상 원래 살던 곳에 있지 않았다. 악마는 세 형제가 각기 다른 왕국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세 형제 모두 왕으로 살면서 통치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고 늙은 악마는 몹시 화가 났다. 내 솜씨를 보여주지. 우선 악마는 군인 시몬을 찾아갔다. 자신의 모습이 아닌 장군으로 변장해서 시몬의 왕국에 이르렀다. 시몬 왕이여, 왕께서는 위대한 전사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전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바 왕을 섬기길 바라나이다. 시몬 왕은 그에게 여러 질문을 해서 그가 현명한 사람임을 알았고 자신을 보필하게 했다. 새 지휘관이 된 악마는 시몬 왕에게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다. 먼저 더 많은 병사들을 징집해야 합니다. 현재 전하의 왕국에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젊은이들을 예외 없이 징집하십시오. 그런 병사들이 지금보다 5배는 많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신식 총과 대포를 갖추어야 합니다. 제가 한 번에 100발을 쏠 수 있는 총을 들여오겠습니다. 또한 사람이나 말, 벽을 불로 태워버리는 대포를 들여오겠습니다. 그것들이 모든 것을 불태울 것입니다. 시몬 왕은 새 지휘관의 말에 따라 젊은이들을 모조리 징집하도록 명령하고 새 공장을 지어 개량된 총과 대포를 대규모로 제조하도록 만들었다. 그런 다음 서둘러 이웃 왕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시몬은 다른 군대와 맞서기가 무섭게 병사들에게 총탄을 퍼붓고 대포를 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단번에 적의 군대의 절반을 무찌르고 불태워버렸다. 이웃 왕은 완전히 두려움에 휩싸여 왕국을 넘겨주었다. 시몬 왕은 크게 기뻐했다. 이제 인도 왕을 정복할 테다. 그러나 인도 왕은 이미 시몬 왕에 대해 들었고 그가 고안한 모든 것들에 자신이 고안한 것까지 덧붙였다. 인도 왕은 모든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독신 여성 또한 병사로 모집해서 시몬 왕보다 더욱 큰 군대를 조직했다. 게다가 시몬 왕의 총과 대포를 그대로 따라 만들었고 공중으로 날아올라 위에서 폭탄을 던지는 방법을 개발했다. 시몬 왕은 이웃 왕을 무찌른 것처럼 인도 왕을 무찌르리라 기대하며 싸움을 시작했지만 그렇게 잘 듣던 전차 낫의 날이 이미 무뎌져 있었다. 인도 왕은 시몬의 군대가 사정거리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면서 여자 병사들로 하여금 공중으로 날아올라 시몬의 군대로 폭탄을 투하하게 했다. 여병들은 해충에게 살포되는 살충제처럼 시몬 왕의 군대 위로 폭탄을 사정없이 집어던졌다. 병사들이 모두 달아나고 시몬 왕 혼자만 남았다. 그렇게 인도 왕이 시몬의 왕국을 차지했으며 시몬은 사력을 다해 도망쳤다. 군인 시몬을 처리한 늙은 악마는 타라스 왕에게 갔다. 상인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타라스의 왕국에 들어간 뒤 상사를 차리고 돈을 쓰기 시작했다. 새 상인은 모든 것에 높은 값을 치렀으며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서둘러 새 상인을 찾아갔다. 아주 많은 돈이 사람들 사이에 뿌려져서 사람들은 즉시 모든 세금을 내기 시작했으며 미납금까지 완불했다. 타라스 왕은 크게 기뻐했다. 새 상인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돈을 갖게 되었고 내 삶도 더욱 안락해질 거야. 타라스 왕은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새 궁전을 짓기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나무와 돌을 가져와 일을 하라고 알렸으며 품삯을 후하게 주겠다고 했다. 타라스 왕은 사람들이 종전대로 일을 하기 위해 몰려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모든 나무와 돌이 새 상인의 집으로 운반되고 일꾼들 또한 모두 그곳으로 갔다. 타라스 왕이 값을 높였지만 새 상인의 값이 한층 더 높았다. 타라스 왕은 돈이 많았지만 새 상인이 더욱 많은 돈을 갖고 있었고 모든 것에서 왕보다 비싼 값을 매겼다. 왕의 궁전은 멈춰버렸고 건물은 올라가지 않았다. 타라스 왕은 정원을 설계했고 가을이 되자 사람들을 불러 정원에 나무를 심으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상인을 위해 못을 파는 일을 하고 있었다. 겨울이 찾아왔고 타라스 왕은 검은 담비 모피로 새 외투를 짓고 싶었다. 모피를 사오도록 사람을 보냈지만 심부름꾼이 돌아와 말했다.
검은 담배 모피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상인이 모두 가져갔어요. 최고의 값을 쳐주고 그것들로 융단을 만들었습니다. 타라스 왕은 종말을 몇 마리 사고 싶었다. 종말을 사오도록 사람을 보냈지만 심부름꾼이 돌아와 말했다. 그 상인이 좋은 종말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종말을 부려서 못에 물을 채우고 있어요. 왕의 모든 일들이 멈춰버렸다. 아무도 왕을 위해 일하려 하지 않았고 모두가 상인을 위해 일하느라 바빴다. 사람들은 오직 세금을 내기 위해 상인의 돈을 타라스 왕에게 가져올 뿐이었다. 타라스 왕은 더 이상 보관할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모았지만 그의 삶은 불행해졌다. 왕은 이제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그저 살아가는 것에 신경을 써야 했지만 그것조차 여의치 않았다. 그에게는 모든 게 부족했다. 요리사와 마부, 하인들이 차례차례 왕을 떠나 상인에게 갔다. 이내 왕에게는 먹을 양식마저 다 떨어졌다. 장에 사람을 보내 무엇이든 사오도록 했지만 심부름꾼은 빈손으로 돌아왔다. 상인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갔으며 사람들은 오직 세금을 내기 위해 왕에게 돈을 가져올 뿐이었다. 타라스 왕은 화가 나서 상인을 나라 밖으로 추방시켰다. 그러나 상인은 국경 바로 건너에 자리를 잡고 이전 그대로 행동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왕이 아닌 상인에게 모든 것을 가져갔다. 타라스 왕은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며 심지어 상인이 돈으로 왕을 사버리겠다고 큰소리친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타라스 왕은 겁을 집어먹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군인 시몬이 찾아와 말했다. 나를 도와다오. 인도 왕이 내 왕국을 정복했어. 그러나 타라스 자신도 공경에 처해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었다. 난 이틀을 꼬박 굶었어요. 10일. 두 형제를 처리한 늙은 악마는 이반을 찾아갔다. 장군으로 변장한 악마는 이반의 왕국에 들어가 이반에게 군대가 있어야 한다고 설득하기 시작했다. 군대가 없으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제게 지휘권만 주신다면 전하의 백성들로 병사를 모집해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이반이 그의 말을 듣고 말했다. 좋아요. 군대를 만들어서 노래를 잘 부르게 가르치세요. 난 군인들이 노래하는 걸 듣고 싶어요. 늙은 악마가 병사를 모집하기 위해 이반의 왕국을 돌았다. 악마는 사람들에게 가서 군인이 되라고 말했으며 군인이 되면 강인하고 멋진 모자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사람들이 웃으며 대답했다. 우린 지금도 충분히 강인해요. 그래서 일을 하고 살아가죠. 그리고 모자라면 여자들이 각종 모자를 만들고 있어요. 술 달린 줄무늬 모자까지 있으니까. 아무도 군인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 늙은 악마가 이반에게 가서 말했다. 바보 같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군인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군인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늙은 악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군인이 되어야 하며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반 왕이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알렸다. 사람들이 장군을 찾아와 말했다. 당신은 우리가 군인이 되어 싸움터에 나가지 않으면 왕이 우리를 죽일 거라고 말하지만 만일 우리가 정말 군인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우린 군인들이 죽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소. 때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더 완고해졌다. 우린 싸우러 나가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집에서 죽는 게 낫지. 가든 안 가든 죽는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바보들 같으니 당신들은 바보요. 늙은 악마가 말했다. 군인은 죽거나 죽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만일 싸우러 나가지 않는다면 이반 왕이 분명 당신들을 죽일 거란 말이오. 사람들은 어리둥절했고 바보 이반을 찾아가 물었다. 한 장군이 와서 우리 모두 군인이 돼야 한다고 말했어요. 군인이 되어 싸우러 나가면 죽거나 죽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싸우러 나가지 않으면 이반 왕이 틀림없이 우리를 죽일 거라고 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이반이 웃으며 말했다. 나 혼자 어떻게 여러분 모두를 죽일 수 있죠? 내가 바보가 아니라면 설명을 하겠지만 난 바보라서 나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군요. 그럼 우린 군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좋아요. 하지 말아요.
사람들은 장군에게 가서 군인이 되는 것을 거절했다. 늙은 악마는 이 방법이 소용없다는 걸 알았고 이반의 왕국을 떠나 타락한 왕의 환심을 샀다. 전쟁을 해서 이반 왕의 나라를 정복하십시오. 그곳에 돈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곡식과 가축을 비롯해서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에 타락한 왕은 전쟁을 할 준비를 했다. 대규모 군대를 조직하고 총과 대포를 가져다가 국경까지 행진해서 이반의 왕국에 이르렀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반에게 와서 말했다. 타락한 왕이 우리와 전쟁을 벌이기 위해 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오라고 하세요. 국경을 넘은 타락한 왕은 이반의 군대를 탐색하기 위해 정찰병들을 보냈다. 정찰병들이 찾고 또 찾았지만 군대는 보이지 않았다. 누구든 어딘가에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군인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아무도 싸우러 나오지 않았다. 타락한 왕은 병사들을 보내 마을을 약탈하게 했다. 병사들이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 모두 달려나왔고 병사들을 말끄러미 쳐다보았다. 병사들이 곡식과 가축을 빼앗기 시작했지만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둔 채 저항하지 않았다. 병사들이 다른 마을에 가자 같은 일이 또 일어났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록 계속 약탈했지만 어디를 가든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사람들은 병사들에게 모든 것을 내주었고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살자고 권유했다. 가엾어라. 당신들의 땅에서 살기가 힘들면 여기 와서 우리와 함께 사는 건 어때요? 병사들은 행군하고 또 행군했지만 군대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제 힘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 이들을 도우며 살고 있는 사람들 뿐이었다. 그들은 저항하지 않았고 병사들에게 함께 살자고 권유했다. 병사들은 의욕을 잃고 타락한 왕에게 와서 말했다. 이곳에서는 싸울 수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보내주세요.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그저 힘없는 약한 사람들만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타락한 왕은 화가 났고 병사들에게 왕국 전체를 침략하고 마을을 파괴하며 곡식과 집을 불태우고 가축을 도살하라고 명령했다. 내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모조리 처형할 것이다. 이에 병사들은 겁을 집어먹고 왕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했다. 집과 곡식을 불태우고 가축을 도살했다. 하지만 이반 왕국의 바보들은 여전히 저항하지 않고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노인도 울었고 나이 든 여자도 울었으며 젊은 사람들도 울었다. 왜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거죠? 왜 좋은 것들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필요하면 그냥 가져가세요. 마침내 병사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진격하기를 거부하며 모두 도망가 버렸고 군대는 해산하고 말았다. 12. 늙은 악마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병사들로는 이반을 이길 수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련된 신사로 변장을 해서 이반의 왕국에 들어갔다. 뚱보 타라스를 굴복시킨 것처럼 돈으로 이반을 굴복시킬 심산이었다. 이곳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감각과 이성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여기에 집을 하나 짓고 거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원한다면 와서 함께 사세요. 이반이 대답했다. 다음날 세련된 신사가 금화가 든 큰 자루와 종이 한 장을 들고 광장 안으로 들어와서 말했다. 여러분은 모두 돼지처럼 살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제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이 도면에 따라 집을 하나 지어주시오. 여러분이 일을 하면 내가 방법을 말해주고 이 금화를 지급하겠소. 신사는 사람들에게 금화를 보여주었다. 이반 왕국의 바보들은 깜짝 놀랐다. 그들은 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물물 교환을 하면서 서로에게 노동으로 보답했다.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금화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 반짝거리는 작은 것들 좀 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그들의 물건과 노동을 신사의 금화와 교환하기 시작했다. 늙은 악마는 타라스의 왕국에서처럼 자신의 금화를 아낌없이 썼고 사람들은 모든 것을 금화와 교환하고 금화를 얻기 위해 모든 종류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
악마가 크게 기뻐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일이 잘 풀리고 있어. 이제 타라스처럼 바보 이반을 파멸시키고 이반의 육신과 영혼을 손에 넣고 말겠어. 그러나 이반 왕국의 바보들은 그 말을 받자마자 여자들에게 주어 목걸이를 만들게 했다. 젊은 여자들은 그 말을 엮어 머리를 따았고 나중에는 아이들이 거리에서 그 말을 갖고 놀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충분히 갖게 되었고 그들은 더 이상 그 말을 원하지 않았다. 세련된 신사의 대저택은 아직 반도 채 지어지지 않았고 그 해에 거둬들일 곡식과 가축도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신사가 사람들에게 와서 자신을 위해 일해줄 것과 자신이 가축과 곡식을 더 원하며 모든 물건과 모든 노동에 대해 더욱 많은 금화를 주겠노라고 알렸다. 그러나 아무도 일을 하러 오지 않았고 어떤 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드문드문 어린 사내아이와 계집아이가 달걀 하나를 금화와 바꾸기 위해 달려왔을 뿐 그 누구도 오지 않았으며 신사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다. 굶주린 신사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마을을 돌아다녔다. 어떤 집의 문을 두드려 닭고기 값으로 금화를 내밀었지만 그 안주인은 받으려 하지 않았다. 이미 금화가 많은걸요. 신사는 청어를 사기 위해 한 과부댁을 찾아가 금화를 내밀었다. 난 금화를 원하지 않아요. 금화를 가지고 놀 아이도 없고 호기심에 벌써 금화 세 잎을 갖고 있으니까요. 신사는 한 농부의 집에 들러 빵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 역시 금화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난 금화가 필요 없지만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는 거라면 아내에게 말해 빵을 좀 잘라다 드리죠. 그러자 악마가 침을 내뱉고 주랭랑을 쳤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뭔가를 얻는 것은 고사하고 그 말을 듣자마자 비수에 찔리는 것 이상으로 아팠기 때문이다. 그렇게 악마는 먹을 것을 하나도 구하지 못했다. 모두가 그 말을 갖고 있었고 늙은 악마가 어디를 가든 아무도 돈을 받고 뭔가를 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결같이 다른 것을 가져와 바꿔가거나 와서 일을 하거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비를 구해 원하는 것을 얻으라고만 했다. 하지만 늙은 악마는 돈밖에 가진 것이 없었다. 일하는 건 조금도 좋아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뭔가를 얻는 일은 할 수가 없었다. 악마가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돈을 주는데 뭘 더 원해요? 그만만 있으면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사람을 고용해서 어떤 일이든 시킬 수 있어. 그러나 이반 왕국의 바보들은 그의 말을 무시했다. 우린 돈을 원하지 않아요. 돈을 사용하지 않고 세금도 없는데 대체 돈으로 뭘 해야 하죠? 늙은 악마는 굶은 채로 누워서 잠이 들었다. 그 일이 바보 이반에게 전해졌으며 사람들이 찾아와 물었다. 어떻게 할까요?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하고 잘 차려입은 세련된 신사가 나타났는데 그는 일하는 걸 싫어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빌지도 않아요. 오로지 모든 사람들에게 금화만을 내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가 원하는 것을 모두 가져다 주고 금화를 받았지만 이젠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그 신사를 어떻게 하죠? 오래지 않아 굶어서 죽게 될 텐데. 이반이 귀여겨 듣고 나서 말했다. 좋아요. 그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해요. 양치는 사람처럼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묻게 하세요.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늙은 악마는 하는 수 없이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이반의 집에 갈 차례가 되었다. 늙은 악마가 저녁을 먹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고 이반의 벙어리 누이가 저녁을 차리고 있었다. 이반의 누이는 일을 끝내지도 않은 채 일찌감치 찾아와서 모든 음식을 먹어 없애는 게으른 사람에게 종종 속아왔기 때문에 손을 보고 게으름뱅이들을 찾아냈다. 거칠고 딱딱해진 손을 가진 사람은 식탁에 앉혔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겐 다른 사람이 먹다 남긴 음식만을 주었다. 늙은 악마가 식탁에 앉자 벙어리 누이가 그의 손을 붙잡고 자세히 살폈다. 한 군데도 굳은 살이 없이 깨끗하고 매끄러웠으며 손톱이 길었다. 벙어리 누이가 불퉁거리는 소리를 내며 악마를 식탁에서 잡아 끌었다. 이반의 아내가 악마에게 말했다. 화내지 마세요. 제 시누이는 손이 거칠고 딱딱하지 않은 사람은 식탁에 못 앉게 하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른 사람들이 식사를 끝내면 남은 걸 갖다 드릴 거예요. 늙은 악마는 왕의 집에서 자신을 돼지처럼 먹이려 한다는데 화가 났다. 그래서 이반에게 말했다. 전하의 왕국에서 모두가 자신의 손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건 어리석은 법입니다. 전하의 우둔함이 그런 법을 만든 것이죠. 사람들이 손으로만 일을 합니까? 현명한 사람들이 무엇으로 일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자 이반이 대답했다. 우리 같은 바보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린 우리의 손과 등으로 일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보라고 불리는 겁니다. 제가 머리로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죠. 그럼 손으로 일하는 것보다 머리로 일하는 게 더 이롭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이반은 깜짝 놀랐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를 바보라고 부르는데도 이유가 있는 거군요. 늙은 악마가 말을 이었다. 그렇다고 머리로 일하는 게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전하는 제 손에 굳은 살이 없다고 먹을 것을 안 주시지만 머리로 일하는 게 100배는 더 어렵다는 걸 모르고 계십니다. 때로는 머리가 터지기도 하니까요. 이반은 곰곰 생각했다. 그런데 왜 스스로를 그렇게 괴롭히죠? 머리가 터지는 게 즐거운 일인가요? 손과 등으로 보다 쉬운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에 늙은 악마가 대답했다. 그건 모두 제가 전하왕국의 바보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제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다면 전하의 사람들이 영원히 바보로 남아있게 될 테니까요. 전 머리로 일해왔기 때문에 지금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이반이 놀라워하며 말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오. 그럼 손에 경련이 일어났을 때 대신 머리를 쓸 수 있을 거예요. 늙은 악마는 사람들을 가르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하여 이반은 왕국 전체에 세련된 신사가 모든 이들에게 머리로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왔으며 손보다 머리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배워야 한다고 알렸다. 이반의 왕국에는 높은 탑이 하나 있었는데 꼭대기까지 가려면 등불을 들고 많은 계단을 올라야 했다. 이반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신사를 탑 꼭대기로 데려갔다. 신사는 탑 꼭대기에 자리를 잡고 말하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이 그를 보기 위해 함께 나왔다. 사람들은 신사가 정말로 손을 사용하지 않고 머리로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늙은 악마는 일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많은 말을 늘어놓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신사를 쳐다보고 곰곰 생각하다가 결국 각자 일을 하기 위해 떠났다. 늙은 악마는 하루 종일 탑 꼭대기에 서 있었고 그 다음 날도 온종일 이야기했다. 그렇게 오랫동안 서 있느라 배가 고팠지만 이반 왕국의 바보들은 탑 꼭대기로 음식을 가져다 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신사가 손보다 머리로 일을 잘할 수 있다면 여하튼 스스로 쉽게 빵을 구할 거라고 생각했다. 늙은 악마는 그 다음 날도 탑 꼭대기에 서서 계속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가까이 와서 잠시 구경하고는 바로 가버렸다. 이반이 사람들에게 물었다. 신사가 머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말을 쏟아내고 있어요. 늙은 악마는 또 하루를 탑 꼭대기에 서 있었지만 힘이 없어서 비틀거리기 시작했고 등불을 걸어놓은 기둥에 머리를 부딪혔다. 누군가 그 모습을 보고 이반의 아내에게 말하자 이반의 아내가 들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달려갔다. 빨리 가서 보세요. 신사가 머리로 일하기 시작했대요. 이반이 깜짝 놀라며 정말이에요? 라고 묻더니 말을 타고 탑으로 향했다. 이반이 탑에 이를 즈음 늙은 악마는 굶주림으로 몹시 지쳐 있었고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머리를 기둥에 부딪고 있었다. 그리고 이반이 도착하기가 무섭게 발을 헛디뎌 쿵 하고 넘어지더니 모든 계단을 머리로 쿵쿵 세면서 곧바로 바닥까지 굴러 떨어졌다. 아, 때로는 머리가 터지기도 한다는 신사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이건 물집이 생기는 것보다 더 나빠. 저런 일을 하고 나면 머리에 혹이 생길 거야. 늙은 악마는 계단을 다 굴러 넘어진 뒤 머리를 다시 땅바닥에 부딪혔다. 이반이 신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보려고 막 다가서려는데 갑자기 땅이 열리더니 늙은 악마가 그 속으로 떨어졌다.
오직 구멍 하나만 남았다. 이반이 머리를 긁으며 말했다. 그 보기 싫은 악마가 또 나타난 거야? 정말 어이없군. 모든 악마들의 우두머리가 틀림없어. 이반은 여전히 잘 살고 있으며 사람들이 그의 왕국으로 떼지어 모인다. 이반의 형들도 이반과 함께 살기 위해 왔으며 이반은 형들에게도 먹을 것을 준다. 왕국에 와서 음식을 주시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반은 좋아요, 우리와 함께 사세요. 우린 모든 게 풍족하답니다. 라고 대답한다. 이반의 왕국에는 딱 한 가지 특별한 관습이 있는데 손이 거칠고 딱딱한 사람은 누구든지 식탁에 앉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이들이 남긴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1885년 작품입니다.